절대좌표는 방금 설명드린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렇게 골뱅이하고 x의 거리, y의 거리. 그래서 방향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과제물은 이 과제물을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원점에서 시작하랍니다. 원점에서 시작하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건 절대좌표란 이야기겠죠? 절대좌표고, 자, 선의 길이가 100mm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가 이렇게 열십자를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플러스겠죠? 그런데 수평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콤마, 0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자, 다시요. 여기는요.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0, 플러스. 자, 다시요. 이렇게 가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 이해되시나요? 이쪽으로 가야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0, 마이너스. 이해되시나요? 머릿속에 이거를 찬찬히 넣어놓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미 거리는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 0,0에서 100, 0, 0,100, 마이너스 100, 0, 0,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셨나요? 자, 보세요. 제가 할 테니까 먼저 휠 더블 클릭하시고 이렇게 휠 더블 클릭하시고 0,0을 여기다 놓으면 되겠죠? 자, 라인. 제가 할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세요. 보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점을 물어봅니다. 절대좌표로 0,0. 그리고 엔터. 자, 두 번째 좌표입니다. 여기서부터 얼마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100이죠. 수평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0이 되는 거죠. 선의 길이가 100. 골뱅이 100, 0. 수평으로 그려진 거 맞죠? 다시 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열십자를 그립니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네요. 그러니까 0, 플러스. 골뱅이 0, 100. 자, 다시 한번요. 이쪽 방향이죠? 그려지는 방향이 마이너스, 0. 골뱅이 마이너스 100, 0. 자, 왼쪽으로 간 거 맞죠? 다시 한번 봅시다. 선이 이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죠? 0, 마이너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맞나요? 자, 언두. 왜 언두 했냐면 그냥 클로즈 버튼 누르면 되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0,0에서 하고, 자, 전체 길이가 80.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0. 자, 플러스, 0이죠? 그러니까 80, 0. 0, 플러스죠? 그러니까 0,20. 근데 여기가 문제예요. 자, 대각선이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값자체를.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인데 여기가 20이랍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일까요? 60이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이랍니다. 그러면 요만큼은 얼마가 될까요? 40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때는 마이너스 60, 플러스 4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근데 반대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해되셨나요? 저는 이렇게 그렸죠.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요, 보실까요? 자, 라인 0,0 그 다음 골뱅이 80,0 골뱅이 0,20 대각선으로 가는 거죠. 먼저 뭐부터 따져요? x부터요. x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그 다음에 y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저처럼 화살표를 그려가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리고 따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0에 플러스 40이구나 라고 이렇게 화살표만 2개 그려보시면 됩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60, 플러스 40 대각선으로 그려진 거 맞죠? 골뱅이 마이너스 20,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20,0 골뱅이 0, 마이너스 20 골뱅이 마이너스 20,0 마지막은 클로즈. 그러면 그려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플러스 0, 0 플러스 0, 0 플러스. 근데 이번에 왼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0, 마이너스의 0이네요. 그러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0, 그 다음 마이너스 0 또는 클로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라인 0,0 골뱅이 30,0 골뱅이 0,30 골뱅이 30,0 다시 골뱅이 0,30 근데 지금부터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골뱅이 마이너스 30,0 이렇게요. 그 다음 0,30 다시 마이너스 30,0 그 다음 여긴 클로즈 하셔도 되고 골뱅이 0, 마이너스 90이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 과제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골뱅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전체 크기가 시작점이 40,45에서 시작하랍니다. 그리고 전체 크기가 여긴 190이고 여긴 130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칸 간격이 각각 10mm라는 뜻입니다. 한 칸 간격이 10mm고 여기가 130인데 여기는 120이에요. 즉 여기서부터 요만큼 120 여기는요 180 110 170 이렇게 10mm씩 줄어드는 겁니다. 엄청 계산을 빨리 해야 돼요. 자, 보세요. 라인 시작점이 40에 45 이건 절대좌표입니다. 그 다음에 골뱅이 190,0 이렇게 생겼네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플러스 수평이니까 0. 그러니까 이번 과제물은 y가 0이거나 x가 0이거나 두 개 중 하나인 거죠. 수평이니까 y가 0, 수직이니까 x가 0. 그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죠. 골뱅이 0,130. 자, 이쪽 방향이네요. 골뱅이 마이너스 190,0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골뱅이 0, 마이너스 120. 골뱅이 180,0. 골뱅이 0, 120. 120 아니네. 110이네요. 언두. 골뱅이 0, 110. 골뱅이 마이너스 170,0. 골뱅이 0, 마이너스 100. 골뱅이 160,0. 골뱅이 0, 90. 자, 마이너스 150,0. 0,
마이너스 80, 140,0, 그 다음 0,70, 마이너스 130,0, 그 다음 0, 마이너스 60, 120,0, 0,50, 자, 마이너스 110,0, 0, 마이너스 40, 100,0, 0,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90,0, 0, 마이너스 20, 80,0, 0,10, 마이너스 70,0. 더 이상 못 그려지죠? 끝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암산 되게 빨리 했죠.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여기 어떤가요? 바로 위에 거. 그죠? 이렇게요. 바로 위에 거. 그 마이너스 70 바로 위에가 80이었죠? 그 다음 그 위에 거 마이너스 90, 100, 마이너스 110 어떤가요? 10을 빼고 부등호를 바꾼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플러스 50, 마이너스 40, 30, 마이너스 20, 10. 그죠? 커맨드 라인을 읽으시면 돼요. 커맨드 라인을 읽어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와요. 이걸 보고 계산하시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CAD 작업을 할 때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맨드 라인을 안 읽어요. 근데 사실은 이 커맨드 라인이 CAD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요구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잘 안 풀려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커맨드 라인을 보셔야 돼요. 명령줄을 봐야 CAD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걸 엇박자를 내는 거죠. CAD가 선을 입력해 주세요 그랬는데 나는 원 값을 넣는 거죠. 그럼 에러가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에러가 굉장히 많아요.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커맨드 라인을 아예 안 보는 거죠. 명령어는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 다음에 이것 다음에 이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틀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을 읽어가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상대 극좌표입니다. 지금 상대 극좌표. 골뱅이를 쓰고 선의 길이를 쓰고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기호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키보드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오른쪽이 더 크다라는 이 기호가 있는 키보드를 한번 찾아보시죠. 어디 있나요? 쉼표랑 같이 있죠. 쉼표랑 같이 있습니다. 얘랑 같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키보드를 이용해서 똑같은 키를 이용해서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골뱅이 이렇게 해볼까요? 골뱅이 길이 각도 왼쪽이 더 크다. 그 다음에 길이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잖아요. 부등호가 바뀌었으니까 내용이 바뀌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이런 창의적인 방법은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래머가 동일한 키를 이용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게끔 그렇게 프로그래밍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른쪽, 왼쪽 막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타이핑할 때 헷갈리겠죠. 그러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쉼표와 쉬프트 쉼표를 동시에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상대 극좌표는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냐면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어순이 바뀌어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죠. CAD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만들었나요? 당연히 미국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나라 언어하고 어순이 바뀌어 있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편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지 우리 편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각도 길이는 우리나라 방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어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어순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순에 맞춰서 만들어 놓을 리가 없는 거죠. 이게 왜 어순이 뒤바뀌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서 있어요. 길거리에 서 있는데 누군가 와서 물어봐요. 여기서 시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뭐 멀지 않는 가까운 거리라고 치자고요. 여기서는 뭐 버스 타면 되긴 하겠지만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가정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이쪽으로 2블럭만 가세요. 저쪽으로 2블럭만 가세요. 아닌가요? 뭐부터 이야기하나요? 방향부터 이야기했죠. 이쪽으로 방향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 2블럭만 가세요. 2블럭은 거리죠. 보세요. 어순이 뒤바뀌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이쪽으로 2블럭만 어순이 뒤바뀌어 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돼요. 2블럭만 이쪽으로 가세요. 어떤가요? 어색한가요? 자연스러운가요? 어색하신가요? 완벽한 한국 사람입니다. 자연스러우신가요? 영어 많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설명할게요. 상대 극좌표는 뭐부터 나와요? 길이부터 나옵니다. 길이와 방향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색한 분들이 계세요. 2블럭만 이쪽으로 가세요. 이게 어색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순을 바꿔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별 상관없는데, 이분들은 이미 머리가 영어권에 가까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분들은 금방 적응하세요. 그런데 그게 이거 되게 어색한데, 조금 어색한데 이러시는 분들이 힘들어하세요. 오토캐드 명령어 전체가 다 어순이 뒤바뀌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령어 쓸 때마다 자꾸 헷갈리는 거죠. 다시 보세요. 선의 길이를 먼저 지정하고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다음 방향입니다. 방향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각도기 들고 다니신 적 있죠? 네, 그 각도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각도기가 이렇게 반원이었어요. 원의 중심, 그죠? 이 원의 중심에다가 내가 원하는 꼭지점을 맞추고 0도를 이렇게 돌리면 나머지 각도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측정했는데 상대 극좌표에서는 뭐가 안 바뀌냐면 0도의 방향이 안 바뀝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실제로 각도기를 쓸 때는 꼭지점에다가 원점을 맞추고 0도를 이렇게 틀어서 각도를 쟀단 말이에요. 그런데 캐드는 이 0도를 틀면 안 돼요. 0도는 항상 시계의 세시 방향입니다. 뭐만 바뀌냐면 원점만 바뀌는 겁니다. 원점만 바뀌고 0도가 고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0도에서부터 각도를 측정해 나갑니다. 0도의 방향은 고정입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원점이요. 원점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이게 플러스 방향입니다. 시계의 반대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시계의 반대 방향이 플러스. 그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내가 각도를 측정합니다.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카운터, 클럭, 와이즈, 이게 CCW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반시계 방향. 클럭, 와이즈, 이건 시계 방향. 그리고
CW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클럭은 시계란 뜻이죠. 와이즈는 감기다란 뜻입니다. 클럭 와이즈, 시계가 감기는 방향, 시계 방향. 근데 카운터, 클럭 와이즈, 카운터가 반대란 뜻이에요. 우리 그 권투 경기나 저기에서 이제 카운터 펀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이종 경기에서 보면 그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뭐 상대방 선수를 다운 시켰습니다 그러잖아요. 카운터 펀치가 이렇게 맞 펀치라 그러죠. 반대되는 펀치. 그 사람이 들어올 때 피해서 때리는 펀치. 카운터 펀치. 카운터 클락와이즈. 시계의 반대 방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CW는 플러스, CW는 마이너스.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하나 더요. 이건 팁입니다. 여러분들 오른손을 이렇게 딱 감싸지면 이게 시계 방향입니다. 보세요. 오른손 이렇게 감싸지니까 시계 방향 맞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감싸지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게 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작업하다가 방향을 모르겠어요. 그럼 오른손 이렇게 살짝 접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시계 방향이니까 금방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이렇게 쥐어보면 이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하나, 이런 건 이제 팁인데, 여러분들 그 나사 조여 보신 적 많죠? 나사가 오른손 나사가 있고 왼손 나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편 다음에 이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전진합니다. 이게 오른손 나사. 왼손 나사는 이렇게 왼손으로 쥐고 이렇게 쥐면 나사가 전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오른손 나사를 써요. 일반적으로 다 오른손 나사를 쓰는데 자전거하고 저기 수전이라 그러죠. 수도꼭지 밑에 있는 거. 그게 왼손 나사를 종종 쓰더라고요. 자전거에 왼손 나사 있는 걸 봤고 수전 밑에 왼손 나사가 있는 걸 봤어요. 근데 요즘은 다 오른손 나사로 바뀌어서 들어오긴 하는데 옛날 집 같은 경우 왼손 나사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왜 안 풀리지? 거꾸로 해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사 풀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감싸지면 내가 이렇게 돌리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는 오른손 나사를 써요. 그래서 캐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손이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중학교 때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죠? 자, 평행선이란 무슨 뜻인가요? 서로 나란한 두 개의 선. 이걸 평행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평행선 예제로 제일 많이 듣는 게 기찻길이죠. 기찻길은 서로 마주보지 않죠. 나란한 거죠. 그럼 평행선. 자, 수선은 뭘까요? 저기 나와 있는 수선은 수직선이에요. 어떤 선에 수직으로 만나는 선, 그래서 수선이라고 합니다. 수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수직선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쉽고요. 근데 가운데 글자 직자를 빼면 수선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수선의 방향,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선의 방향으로 그리세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수직선의 방향으로 그리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보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수선의 방향으로 측정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이제 중간 맨 위로 올라가면 막곡지각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막곡지각. 선을 이렇게 그리면 이때 서로 마주보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이 마주보고 있는 각은 등각이다 라고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습니다. 이걸
서로 그러니까 꼭지가 서로 마주 본다고 해서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꼭지각은 등각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동위각. 그러니까 동자는 같다란 뜻이에요. 위자는 위치란 뜻입니다. 위치 또는 위상이 같은 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을 이렇게 나란한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을 2등분 했을 때 여기의 위치와 여기의 위치가 어떤가요? 같죠? 그러니까 위상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치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동위각도 등각입니다.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조건이 평행선에 2등분 했을 때 동위각은 서로 등각입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보고 증명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기억 못해요. 단지 명제만 기억합니다. 같다라는 명제만. 여러분들도 그 명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엇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평행선입니다. 평행선을 2등분 했을 때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엇갈려 있는 각. Z자가 된 거죠. 그죠? Z자 모양으로 엇갈려 있는 각도 등각입니다. 이게 엇각이라고 해요. 등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도가 같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위각이나 엇각은 다 등각입니다. 맞꼭지가 동위각, 엇각 다 각도가 다 똑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길 다시 한번 보시죠. 얘하고 엇각이 등각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 각도가 얘하고 뭔가요? 동위각이죠. 각도가 같네요. 근데 여기는 어떤가요? 얘하고 맞꼭지각이죠. 등각이네요. 결론은 이렇게 4개의 각도가 같다라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기억은 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명제를 증명했던 그런 나머지 시간 막 명제를 막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근데 이제 이것만 기억해. 엇각은 등각이고 동위각도 등각이고 결론은 이렇게 4개의 각도가 다 등각입니다 라고 했던 것만 저는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나요? 외우세요. 지금 외우시면 돼요. 이제 오늘 엄청 쓸 겁니다. 이 엇각, 동위각 엄청 쓸 겁니다. 특히 엇각은 엄청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엇각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뭘 기억하면 돼요? Z자. 그렇죠. Z자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각형이네. 오각형 하기 전에 우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얘가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오각형인데 하기 전에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사각형이요. 자, 사각형의 각도 기억하시나요? 사각형은 90도죠. 네. 자, 잘 보세요. 그냥 일단 보시기만 합니다. 라인. 시작점은 아무 데나 할 겁니다. 클릭. 자, 그러면 바로 이 지점, 제가 클릭한 이 지점에 열십자를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가 0도예요. 여기는 90도고, 여기는 180도고, 여기는 270도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리는 방향은 일단 0도. 선의 길이는 50.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골뱅이 50, 오른쪽이 더 크다 0도. 이해되셨나요? 50mm만큼 0도 방향.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보시죠. 엔터. 어떤가요? 요 지점에서
선이 이렇게 하나 그려졌죠? 선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50mm였고 방향은 여기서 0도 방향이 됐네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근데 여기가 0도죠. 얘는 몇 도인가요? 90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골뱅이 선의 길이가 50mm죠. 50mm가 90도 방향으로. 자, 엔터. 맞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0도예요. 0도는 안 변해요. 0도는 항상 세시 방향입니다. 이 0도는 안 변해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꼭 원점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번엔 이쪽 방향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요건 몇 도일까요? 네, 180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골뱅이 50mm가 180도 방향으로. 맞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0도고 여기는 180도고 여기는 270도고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건 270도 방향이네요. 그죠? 근데 이건 플러스고 마이너스 90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두 번 다 할 겁니다. 자, 골뱅이 50mm가 270도 방향. 맞나요? 다시 언두. 골뱅이 50mm가 마이너스 90도 방향. 맞나요? 다시요. 마지막은 클로즈로.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이번에는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죠. 한 변의 길이가 50인 정삼각형이요. 자, 정삼각형. 몇 도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60도라는 거죠. 그죠? 정삼각형은 내각이 60도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맞나요?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뭐, 첫 번째는 똑같아요. 그냥 0도로 그려버립니다. 골뱅이 50만큼 0도. 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정삼각형은 요 각도가 60도입니다. 내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내각이 60도, 이렇게가 60도입니다. 다 각각.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가 0도고 0도에서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항상 우리는 0도에서부터 측정을 해야만 합니다. 저 0도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몇 도일까요? 그렇죠. 120도. 왜 120도냐면 수평선이 180도죠. 근데 이 사이 각도가 60도니까 180에서 60을 뺀 거죠. 그 나머지 각도가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각도입니다. 120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골뱅이 50mm만큼 120도 방향. 그러면 선이 그려집니다. 자, 이제부터가 문제이죠. 자, 0도. 여기는 180도. 자, 우리가 그려야 될 선은 이렇게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도가 필요한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요. 여기가 몇 도라고요? 60도. 그러니까 여기도 몇 도요? 60도. 조금 아까 배웠던 억각이네요. 그죠? 네. 그러면 180도에서 60을 더하니까 240도. 이해되셨나요? 여기도 60도죠? 여기도 60도입니다. 여기가 60이니까 이렇게 억각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20도. 플러스 240도,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62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120도로 그리셔도 되고 플러스 240도로 그리셔도 되고. 자, 두 번 다 합니다. 골뱅이 50만큼 240도.
자, 온도 골뱅이 50만큼 마이너스 120도. 자, 한번 해보시죠. 되셨죠? 그러면 평면의 길이가 50이 정육각형, 팔각형, 구각형, 십각형을 그려보시죠. 칠각형은 소수점이 나와서 안 돼요. 칠각형은 소수점이 나와서 못 그리고 6, 8, 9, 10 4개를 더 해보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3, 4, 5, 6, 8, 9, 10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혹 모양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몇 강 보이시나요? 네, 그럼 선을 길이 먼저 보시면요. 다시 오른쪽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선 그려줘야 될 방향을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는 72도로 지금 왼쪽 72도가 나오시면 360도에서 5가 경계지 않아요. 70이가 나왔고 70 그리고 그러면 이 선의 길이가 56이고 그 다음에 72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선이 이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죠? 똑같이 평균 그리고 여기가 50, 71이고 여기 70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요 각도가 72도죠. 여기가 72도, 여기가 72도. 근데 정다각형은 네가지 하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네가지 똑같거든요. 108도 다 똑같고요. 근데 우리가 그려진 선은 여기니까 여기가 108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108도에서 72를 뺀 나머지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런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이 여기가 연결한다는 거죠. 여기가 그럼 두 개가 평행선이죠. 여기가 75도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헷갈리죠. 그래서 여기가 75도. 근데 이만큼 몇도예요? 내가 똑같아요. 내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럼 나머지 요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108에서 70 이렇게 해서보면 나머지 각도가 나오는 거죠. 70. 그래서 72를 빼면 36. 그러니까 여기가 36도.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180도를 계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180에서 36도 빼니까 여기가 나오면 요만큼 이해하실 필요가 없구나. 이해하시나요? 또 찾아가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대로 50mm가 184도 방향으로 흘러줍니다. 나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0도를 그리고 여기가 0도죠. 여기가 36도였으니까 여기 36도죠. 여기는 똑같이 100도예요. 그리고 여기는 36도예요. 보세요. 180도에서 빼기 108, 빼기 36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36. 근데 여기가 180도죠. 이장수 필요한 저는 0도에서부터 이만큼 여기까지 항상 0도였거든요. 근데 180에서 36도 더 나쁘죠, 여기가. 다시 해봅시다. 180도에서 36도를 정하니까 116도 이렇게. 근데 이렇게 거꾸로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건 마이너스 그리고 그래서 36도 더하니까 180도 마이너스 180도. 그러면 여기에는
열심히 다 210을 들어가는 거예요. 골뱅이 50ml가 마이너스 144도 가량 문제를 지금 보이시죠? 자, 다시 여기가 어느 정도 영도를 꼭 기억하세요. 그럼 여기가 몇 도일까? 여기가 36도니까 여기도 36도. 그럼 나머지는 똑같으니까 72, 70. 근데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골뱅이 평균 길이가 50mm인데 마이너스 72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육각형, 사각형, 육각형, 십각형이 나옵니다. 지금 쉬었다 할게요.
자, 이런 것도 일종의 요령이 돼요. 그게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라인 50mm가 0도, 50mm가 45도, 50mm가 90도, 45도에 45도를 한 번 더한 겁니다. 처음 여기가 45도죠? 그러니까 여기 45도 더한 거예요. 자, 여기다 다시 45도를 더합니다. 그러면 50mm가 135도. 다시 여기다 45도를 더합니다. 50mm가 180도. 다시 여기다 45도를 더합니다. 50mm가 215도. 다시 여기다 40mm를 더합니다. 50mm가 270도. 다시 여기다가 45도를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팔각형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뭐라? 왜 찌그러졌지?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겁니다. 왜 찌그러졌지?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 50mm가 215도, 215도가 아닌가 보다. 45, 180 더하기 45도. 225도네요. 골뱅이 50mm가 225도, 50mm가 270도. 정팔각형 만들어지죠? 정다각형은 앞에 각도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다각형이 그려져요. 자, 빨리 마무리해 보시죠. 자, 원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원을 그리는 명령은 서클이에요. 서클이고, 원을 그리는 방법은 이만큼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중심점을 입력하고 반지름 입력하면 돼요. 중심점 입력하고 지름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점 3개를 누르면 3점을 통과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점 2개 넣으면 2점을 통과하는 원이 그려져요. TTR이라는 건 뭐냐면 2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입니다. 객체란 말은 선도 되고 원도 되고, 그 맨 아래 TAN, TAN, TAN 이렇게 돼 있죠.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라고 풀어서 읽습니다. 이렇게요. 3개의 객체에 접하는 원입니다. 자, 이렇게 원을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 이 2개요. 도면에 보시면 숫자 앞에 R자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숫자 앞에 원에 슬래시가 붙어 있는 이런 기호가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R5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근데 얘는 뭐라고 읽냐면 파이 50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파이 5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얘는 그냥 R5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R50이란 얘기가 뭐냐면 여기 라디어스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50mm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R50 라디어스 50이란 뜻이에요. 원에는 반드시 붙어야 됩니다. 원에 크기를 표시할 때 반드시 이 2개 중에 하나가 붙어야 돼요. R50이 붙든지, 그러니까 R자가 붙든지, 혹은 파이자가 붙든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면 이건 원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원입니다. 그럼 R자가 붙든가 파이가 붙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 이건 반지름이구나, 이건 지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R50은 반지름 50mm란 뜻입니다. 이 앞에 R자가 라디어스, 반지름이란 뜻이에요. 요거 파이 50은 이 앞에 파이가 지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름 50mm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실 때 파이가 붙어 있는지 R이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값을 다 다르게 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제가 서클을 실행하죠. 서클. 그러면 CAD가 이렇게 물어봐요. 센터 포인트 포 서클. 원의 중심점을 입력해 주세요. 마우스로 제가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디어스 오브 서클. 원의 반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5와 다이아메타. 지름을 넣어 주세요. 자,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앞에 중심이 똑같이 오죠? 그러니까 중심점을 입력해 놓고 CAD가 물어보는 거예요. 반지름 넣을래요? 지름 넣을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값은 반지름 값이에요. 그냥 여기다 숫자를 써버리면 반지름 값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름 50 그리고 엔터. 네. 그러면 이와 같이 반지름 50인 원이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서클. 역시 중심점 입력하라고 나오죠? 중심점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소괄호 열고 50이라고 써있죠? 뭐예요? 마지막에 썼던 게 50입니다. 그걸 CAD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치면 마지막에 입력했던 50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한번 해보시죠. 서클. 중심점 입력하랍니다. 중심점 입력했어요. 자, 이번엔 다이아메타. 지름이죠. 다이아메타를 클릭하면 여기에 바뀌어요. 다이아메타 오브 서클. 원의 지름을 입력해 주세요. 50 엔터. 네.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얘는 반지름이 50입니다. 그 지름이 100mm고 얘는 지름이 50입니다. 반지름 25mm짜리인 거죠. 자, 한번 그려 보실까요? 서클 클릭하고 지름이 75mm예요. 지름이 75mm입니다. 그럼 반지름 얼마죠? 우리가 지름으로 나와 있어도 그걸 반지름으로 자꾸 환원해서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름이 100mm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50이죠. 그죠? 그럼 지름이 70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35mm예요. 근데 지름이 75mm입니다. 그럼 반지름 얼마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알아서 들어가요. 이거 이렇게 알아서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CAD는 이건 원에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응용해서 쓰는데 유일한 조건은 이거예요.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수. 정수가 뭐죠? 정수는 소수가 없는 수. 이해되시나요? 소수가 없는 수. 정수 나눗셈만 허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안 돼요. 오로지 뭐만 돼요? 나누기만 됩니다. 그리고 소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75가 있고 75.0이 있고 75.5가 있습니다. 누가 정수죠? 보통 우리가 정수 실수 그러죠? 지금 보듯이 얘는 정수가 맞아요. 그죠? 얘는 실수입니다. 소수점이 있는 수를 실수라고 하죠. 얘는 안 돼요. 그럼 얘는요? 얘는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물어보셨던 게 이거예요. 뭐 1, 1.0, 1.5 이런 식으로 쓰신 다음에 정수 실수를 물어보셨어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저 75.0은 정수인가요? 실수인가요? 얘는 실수입니다. 정수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75.0이면 75 아닌가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중학교 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75.0이면 75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수의 개념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사용하는 건 십진수죠. 그죠? 1, 2, 3, 4, 5, 6, 7, 8, 9, 10 맞나요? 다시 해봅니다. 0, 1, 2, 3, 4, 5, 6, 7, 8, 9 뭐가 맞는 거죠? 1부터 10까지인가요? 0부터 9까지인가요? 뭐가 맞는 거죠? 0부터 9가 맞아요. 10이란 숫자는 1과 0의 합성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0이라는 숫자는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관념이 더해진 거예요. 0은 뭐예요? 없다. 라는 관념이 더해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수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0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5.0은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저거는 실수입니다. 0은 숫자가 맞아요. 이해되셨나요? 0은 숫자예요. 네. 우리가 거기에 관념적인 정의로 없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75.0은 75 이렇게 등식이 만들어진 건데 이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75하고 75.0은 다른 숫자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엔 75.5를 그러니까 지름이 75.5인 원을 그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다이아메타 75.5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고집이 있지. 반지름으로 굳이 고쳐서 쓰고 싶어요. 이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분자와 분모의 똑같은 수를 곱하면 목은 같다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요. 소수점 하나 없애는데 0이 하나씩 붙으면 되는 거죠. 그죠? 두 자리를 없앨 거면 100을 곱하면 되고 세 자리를 곱하면 1000을 없애면 되는 거죠. 소수점 하나니까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10을 곱합니다. 그러면 목은 같아요.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시간이었죠. 분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서클 775 나누기 20. 자, 어떤가요?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중심 반지름, 중심 지름. 한번 해보시죠. 3포인트. 3포인트하고 2포인트는 수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제가 원의 방정식을 배우면서 배웠던 내용 중에 3포인트하고 2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3포인트는 3점을 통과하는 원이고 2포인트는 2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배웠냐면 공간상에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3점을 통과하는 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3포인트의 명제입니다. 공간상에 2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3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3포인트의 명제입니다. 2포인트의 명제는 뭐냐면 방금 전에 그랬죠? 무수히 많다고. 그런데 이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일 때
원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점인데 이게 지름의 양끝점인 거죠. 그러면 원이 한 개 만들어집니다. 이게 투포인트의 정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투포인트는 지름의 양끝점을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선을 이렇게 그려보시죠. 라인.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여기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이 부분, 화면 하단에 보시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엔드포인트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요거 삼각형 누르시면 돼요. 요거 삼각형 누르시면 맨 위에 엔드포인트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일 배울 오스냅이라는 겁니다. 객체 스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CAD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엔드포인트라는 얘기는 뭐냐면 끝점을 알아서 찾아주세요. 나는 갖다 댈 거예요. CAD가 알아서 찾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여기 엔드포인트를. 지금 저도 몇 개 체크되어 있죠? 이거 체크해 놓고 쓰는 게 맞아요. 여기 다 여러분들 체크되어 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서클 3포인트. 3포인트란 얘기는 세 점을 통과하는 원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이렇게 갖다 대면 지금 여기 살구색 사각형 뜨는 거 보이시죠? 요때 클릭하는 겁니다. 이게 끝점 찾아주기예요. 다시 봅니다. 살구색 뜨죠? 클릭합니다. 자, 보시면 어떤가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은 거 보이시나요?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이 무수히 많죠.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점을 통과하고 이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점을 클릭할 때 세 점을 통과하는 원은 딱 하나 나옵니다. 이게 3포인트의 명제입니다. 세 점을 통과하는 원, 이게 3P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2포인트입니다. 서클 2포인트. 2포인트가 뭐라고요? 지름의 양끝점이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양끝점. 어떤가요? 지름의 양끝점 맞나요? 지름의 양끝점. 이게 2포인트의 정의입니다. 서클 2포인트. 대각선으로 찍으시면 조금 더 확실히 이해가 빠르죠. 지름의 양끝점. 두 점을 통과하는 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두 점이 지름이 양끝점일 때는 원이 딱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게 2포인트입니다.